자, 6번 프린트 문제풀이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물품 한 개를 고객에게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25분,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자, 여기서 선생님 밑줄 그어서 여기를 x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 x라고 하는 것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5,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선생님이 썼습니다. 자, 이 배달 플랫폼은 배달 물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N개, 16개죠. N이 16인 16개를 고객에게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표본 평균.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X바지. 표본 평균 X바. X바가 24분 이상 27분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한마디로 이걸 구하라 이 말이지. X바가 24 이상 27 이하가 될 이 확률을 구하여라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하려면 X바의 평균하고 X바의 분산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적었죠. X바라고 하는 것은 평균은 X의 평균하고 똑같지. 모평균은 M하고 같아. 그리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아. N의 값이 지금 16이니까 16을 갖다 썼고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원래 10의 제곱이 시그마 제곱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자, 분모는 4의 제곱이고 분자는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10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2.5의 제곱 또는 4분의 10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평균하고 표준편차 4분의 10을 가지고 와서 자, 평균 25, 표준편차 4분의 10을 가져와서 24와 27을 표준화를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0.4부터 플러스 0.8까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0.4 플러스 0.8.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얘랑 같을 거고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얘랑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해 주시면 바로 0.45라는 답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갑시다. 정규분포 평균이 90이고 분산이 15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죠. 또 안 알려줬어.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라 하자.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자, X바가 90, 8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4207이다. 자연수의 N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럼 얘를 또 표준화를 해야 돼. 자, 얘를 표준화하려고 하면 80, X바의 평균은 90하고 똑같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냐면 15지 여기서. 시그마는 15야. 그렇지?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15 가져와서 얘를 계산을 했더니 바로 0.4207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0부터 0.2까지의 넓이가 0.0793이 된다. 한마디로 0부터 0.2까지의 넓이가 0.0793이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잖아 어차피. 자, 이게 똑같잖아 어차피. 그래서 0부터 0.2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0.2까지랑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어때? 왜냐하면 Z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작거나 같은 부분. 한마디로 이 부분의 넓이가 0.4207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0.2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가 0.4207이 되면 여기가 0.0793이 되고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절반인 0.5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0.2가 된다. 마이너스 0.2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이 표준화한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라는 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 샬라샬라 계산해주면 n의 값은 9가 나온다. 이 부분은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 자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달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8이다. 선생님 여기도 x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문제에 여러분이 서술형 쓸 때 이렇게 x값을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했어. 자, x는 평균 분산이 8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양계장에서 1200개의 달걀 중에서 이미 추출한 4개의 달걀을 자,
이미 추출한 4개라는 건 표본이 4라 이 말입니다. 표본을 1200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4개. 표본이 4인 놈의 총무게. 총무게라는 거는 4개의 합이죠. 4개의 합이 208 이상이어야 돼. 자, 얘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됩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가. 얘를 식으로 쓰면 왜 이렇게 돼? 그렇지? X바라고 하는 것은 4개의 평균이야. 4개의 평균. 이제 표본의 평균이니까 4개의 평균이라고 X바가. 이 X바에다 4를 곱해야 4개의 합이 된다 이 말이지. 4개의 합. 그죠? 이런 거는 많이 했었는데 4개의 합이 208 이상이 된다. 이상이 된다. 그러면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한다. 이때 양계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자의 개수의 기대값. 자, 상자의 개수, 뭐뭐의 횟수, 뭐뭐의 사람 수, 뭐뭐의 수 하면 이항분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확률 변수 y를 다시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거야. 이때는 y를 다시 정의 내려주고 y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어떻게 총 1200개. 왜 1200개잖아. 1200개. 1200개고 여기에 들어오는 확률은 뭐야? 자, y가 뭐야? 판매할 수 있는 상자란 말이야. 상자의 개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오는 거는 판매할 수 있는 상자의 확률이 오는 거야. 근데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얘가 판매할 수 있는 거였지. 이 조건 만족하면 판매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확률, 이 확률 값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지. 여기 원래 모르는 거였어요. 모르는 건데 계산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러면 자,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해보자. 확률 4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x바를 표준화해야 하기 때문에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계산을 해서 n의 값이 지금 4죠. 4. 4개니까 시그마 제곱은 여기 앞에 시그마 제곱 나와 있죠. 그래서 분산이 16이다. 그래서 이 16하고 60 여기서는 4죠. 4. 표준 편차 4와 평균 60을 이용해서 4하고 60을 이용해서 표준화를 하면 되겠다.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갖고 마이너스 2 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0부터 플러스 2까지의 넓이는 0.48 여기는 0.5 0.5랑 0.48을 더해주면 0.9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확률 값이 0.98이 된다 이 말이죠. 이 y의 평균 구하라 있기 때문에 y의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np로 구하죠. np로 구하죠. n의 값은 1200개 총 p는 0.9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 1176개가 된다. 이제 상당히 좀 이항 분포 문제 그 다음에 x바와 관련된 문제들이 잘 섞여져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겠죠. 자, 4번 문제. 모평균 m의 값이 150, 모표준 편차가 54.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어놓는 연습을 하세요. m의 값은 150, 시그마는 54. 종류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제곱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x바,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자,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식이 나왔어. 이런 식이 나오면 여러분한테 이런 식이 나오면 x바 마이너스 스몰 m 이런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분모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z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심지어 여기서 m의 값이 150이기 때문에 이거는 m이야 m. 그지? 그래서 x바 마이너스 m이나마 다름없어. 여기서 x바 마이너스 m인데 여기를 뭘로 나눠버린 거야?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버리는 거야. 여기도 당연히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버려야겠지.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의 값이 지금 뭐냐면 n 제곱이잖아. n제곱. 그지? 그러니까 n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니까 여기가 n이 된 거야. n. 선생님 여기 루트 n이라면서요. 그게 아니고 맞아. 루트 n 맞아. 루트 표본의 개수인데 이 표본의 개수가 n제곱이라고. 그럼 이렇게 약분하니까 n만 남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n이 되는 거죠. 여기도 n이 되는 거. 루트 n이 되는 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의 값은 54.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죠. 이 확률 값이 0.9544다 이 말이죠. 이 말. 그죠?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이 어쩌다 z가 되는 거잖아. 지금 z. 그지? 그래서 z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z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대칭되게 그려진다 이 말이지. 이 대칭되게 그려졌을 때 여기 넓이가 0.9544가 되려면 이 반토막 넓이는 0.4772가 돼야 한다 이 말이지. 반토막은 0.4772가 되려면 z값은 2. 그래서 이 z값이 2가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2가 값이랑 여기가 값이랑 똑같아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초록색, 이 초록색 부분이 같지 않냐. 아하. 그럼 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샥 양변에다 이걸 넘겨주고 n을 곱해가지고 3차 방정식을 조리제법으로 풀어주시면 n의 값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5번 문제 갑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쿠션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x는 평균이 요놈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유율을 따른다고 한다. 자, 근데 x야 이거. x를 이렇게 확률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 뭐 하는 거야 지금? x를 표준화를 했어, 표준화. 근데 480이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는 z로 표준화하면 0이 되는 거지. 474는 표준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암산으로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암산으로. 근데 이 값이 0.192로가 돼야 되는데 맞지?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0부터 어디까지 어딘가까지의 넓이가 바로 0.192로가 돼야 되는데 그 0.192로가 되려면 0.5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5까지의 넓이가 0.192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도 0.192로가 되려면 마이너스 0.5가 돼야 한다 이 말이지.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하고 여기 있는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시그마의 값을 구했더니 시그마가 12가 나온단 말이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시그마의 값을 먼저 구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이미 추출한 16개, 이번 16개 표본이야. 표본 평균이 474 이상. 표본 평균이 474 이상이 될 확률. 자, 이 초록색 부분 이제 하는 거야. n의 값은 16이야. x바라고 하는 것은 평균은 480 그대로 가져오는 거지. 지금 어디 있어? 아까 m 480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 다음에 분산은 n분의 n의 값이 16. 시그마 제곱은 아까 시그마 그랬잖아. 11을 대입해서 시그마 제곱 구하는 거지. 그래서 3의 제곱이 된다. 계산했더니. 그래서 이 3하고 480을 가지고 표준화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표준화하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의 넓이 구해야 되니까 표에서 구해시면 답은 0.9772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6번 문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농구공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농구공 중에서 n의 값이 49개를 이미 추출하여 구한 농구공 무게의 표본 평균 x바가 570이다. 이를 이용하여 이 농구장에서 생산하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까지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를 이용하여 공장에서 생산하는 농구공 한 개의 무게의 평균 m, 모평균이지.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지. 모평균의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의 중간 값은 뭐야? 항상 중앙 값은 항상 x바 표본 평균이야. 근데 x바 표본 평균이 570이지. 그럼 이 가운데는 항상 570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정확히. 여기 정순이 정확히 570으로부터 이렇게 정확히 떨어져 있다고. 근데 이 값이 567.2니까 2.8만큼 떨어져 있네. 그럼 당연히 이 값도 2.8만큼 떨어져 있을 거라 이 말이야. 2.8만큼 떨어져 있으니 이 a의 값은 뭐야? 572.8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a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심지어 이 2.8만큼 떨어져 있는 이 값은 뭐야? 우리가 공식으로 정해져 있죠. 공식. 여기 봐봐. 이 공식 선생님 적어놨잖아. 뭐야? 95% 실내 구간 적어놨잖아. 선생님이. x바를 중심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만큼 떨어져 있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더해져 있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빼져 있다. 그림으로도 선생님이 썼지. x바를 중심으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이란 말이야. 실내 구간.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떨어져 있는 게 뭐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이다. 그럼 여기 2.8이 뭐가 된다? 2.8이 바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것이다. 루트 n의 값은 지금 문제에서 49라고 했기 때문에 자 49 때려 넣으면 7이 되고
위에 시그마 되고 그죠? 이거 약분하면 0.28이 되고 그죠?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시그마는 10이 된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10이 되고 아까 구한 A의 값은 얼마였어? 572.8이 된다. 계산하면 582.8이 된다라는 거죠. 자,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